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4월 둘째 주말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위켄드 스페셜. 오늘은 일반 주민은 물론 문을 닫거나 피해를 보게 된 사업주, 또 감봉이나 실직 등으로 힘들어진 근로자 등 모든 케이스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정확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병찬 CPA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사무실은 오픈하셨습니까? 네, 오픈했고요. 네. 저는 이제 사무실 출근하고 저희 전 직원은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 네. 그렇죠? 공인회계사, 회계사 사무실은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컴퓨터가 이제 서버로 연결돼서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그 리모트로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변화되는 건 없고 이제 다만 이제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엔 또 그런 좋은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직원회의를 할 때는 저희도 이제 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직원회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뭐 이번에는 또 세금 보고 기간이 좀 연기가 됐으니까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막 급박하고 뭐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더 바빠졌습니다. 더 바빠요? 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저희 고객분들이 대부분이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에센셜 비즈니스든 넌 에센셜 비즈니스든 그 비즈니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SBA 융자라든지 또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고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팔로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막 리서치하면서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 일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일일이 팔로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융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결국은 CPA서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겠네. 사실은 4월 15일까지 인컴 텍스 리턴 안 하고 한 6개월 연장해도 되는 비즈니스조차도 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이낸셜 스테이먼트 빨리 필요하게 된 거예요. 빨리 필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 질문에 답변에다 파이낸셜 스테이먼트 준비에 또 그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를 받기 위해서 2019년 텍스 리턴을 빨리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또 그거 서둘러서 도와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일이 가중이 돼서 아주 정신없습니다. 그렇게 됐네. 네. 예. 이게 바쁘신 주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러나 저러나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4월 10일이 이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었어요. 네. 이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기가 가능해요? 재산세는 그 이제 카운티별로 부과가 되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공지를 했습니다. 카운티 프로퍼티 텍스는 연기를 할 수가 없다. 그 카운티 입장은 뭐냐면 카운티에서는 그거를 연기할 오토리티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페널티가 어세스가 되면 자동적으로 어세스가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웨이브해달라는 신청 서신을 보내면 웨이브될 것이다라는 공지도 같이 해놨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그냥 웨이브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유 때문에. 코로나 19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클로즈됐고 인건이 줄었고 그래서 캐시플로우에 어려움을 겪어서 온타임에 못 냈으니 웨이브해 주면 고맙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서신을 보내면 그러니까 웨이브가 지금 벌금만 웨이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원금 자체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가진 사람들은 다 부자인데 뭘 왜 안 내 이거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있겠지만 이제 그 카운티에서 발표한 것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융자를 해주고 뭐 탕감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은 페더럴 차원에서 보증을 서주고 페더럴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로컬 정부에는 그런 재정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체가 그걸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다 정식으로 예년이나 똑같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납부를 못 하셨다 그러면 페널티하고 이런 것이 부과되겠지만 그렇게 될 때 납부하실 때 그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서신을 준비해서 보내시면 제가 볼 때는 웨이브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목요일에 미국의 이 실직
수당 신청자가 지난주에만 660만 명이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3주 동안에 무려 1,680만 명이 실직을 했다라는 이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근로자의 거의 10%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네. 그 어느 정도 그 저희 뭡니까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봉급을 받던 분들은 뭐 실직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게 지금 다 제대로 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각 구 주정부에, 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EDD에 네.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그 EDD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지고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지금 방금 소개하셨던 것처럼 신청자가 너무 몰리기 때문에 EDD에서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년에 비해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시간이 있고, 걸린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본인이 그 EDD에서 발표되는 노티스를 눈여겨보고 또 EDD의 UI를 신청해서 어카운트 넘버를 받으신 분들은 그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수시로 체크해서 노티스에 오는 것에 바로바로 응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이것이 우물쭈물해서 놓치게 되면 다시 또 재시작을 해야 된다든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데 신경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연락을 해 오시는 게 이 프리랜서들, 네. 1099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두 가지입니다.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본인이 사실은 직원으로 종업원으로 취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편의상 또는 무슨 이유든 간에 미스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잘못 클래시파이가 돼가지고 된 사람들은 신청을 하고 EDD에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의 그 EDD 아마 그런 가이드라인 있을 테니까 그대로 신청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주 클리어하게 나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다. 그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UI를 내본 적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보험이거든요. 실업수당이라는 건 보험금을 받는 건데 그 보험료를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UI라는 건 이제 Unemployment Insurance. 인슈런스죠. 그렇죠. 예. 네. Unemployment Insurance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건데 Unemployment Benefit이라는 건 이제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Unemployment Insurance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보험금을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이슈가 됐냐면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스티뮬러스 패키지 속에 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뭘 집어넣었냐면 그동안 UI 대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self-employed, 그다음에 independent contractor, gig workers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신청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신청을 하려니까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혼돈을 그동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지금 준비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시로 본인이 해당되는 그 주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캘리포니아 같은 EDD가 되겠죠. 들어가서 업데이트된 뉴스를 계속 체크업해서 레디가 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또 그거 말고 또 연방 정부에서 뭐 또 사이드로 더 주겠다라는 게 뭐가 있다면서? 예, 지금 설명드린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면 주정부에서 결정된 그 실업수당에 더해서 주당 $600씩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600씩. 예, 그래서 연방 노동부에서 명확하게 밝힌 게 뭐냐면 $1라도 at least $1 그 주정부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면 거기에서 $600를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미스언더스탠드 하면 안 될 것이 그럼 나는 뭐 한 일주일 실업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직업을 가졌어. 그래도 계속해서 13주 받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실업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한은 13주 동안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실업 수당이 원래 주별로 지금 다릅니다만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시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450불로 나와 있어요. 일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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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기다가 $600를 더하게 되면 $1,050라는 얘기네. 그렇죠. 일주일에. 일주일에. 네. 그럼 한 달이면 4,000불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저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6주고요. 26주. 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뭐 20주이래요. 주마다 좀 다른데, 네. 그것은 이제 맥시멈 그렇게 지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한 번 실업되면 영원히 뭐 계속해서 26주 내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주정부에서 발표한 건 뭐냐면 매 2주마다 체크업을 하겠다는 거죠. 2주마다 본인도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웹사이트에 들어서 난 지금 실업이다. 실업이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탈퇴를 해야 되죠.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자격이 이제 안 되니까 수요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예, 그래서 2주마다 아마 그 본인들이 다 어카운트가 있을 거예요. 네. 들어가서 난 지금도 실업이다. 나는 뭐 취직을 했다. 이런 걸 아마 선택하는 옵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업데이트하면 그 업데이트한 순간에 이제 어나더 2주 동안 또 지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맥시멈 26주. 그다음에 이제 현재 실업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26주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취직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additionally 13week을 페더럴에서 600불씩 계속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13주를 더. 네. 그럼 총 39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4, 9, 36 거의 뭐 저 9달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충당이 된다는 얘기가 네,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을 가지고서 자기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외고 실업이 아니니까. 물론 그렇죠. 네.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직하려면 취직이 안 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39주까지 커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연방 정부의 $600도 계속해서 39주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무한정으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7월 31일까지. 7월 30일까지만 네. 연방 정부권. 네. 알겠습니다. 요즘 PPP라는 말이 많이 지금 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네, 그 Paycheck Protection 프로그램의 약자인데요. 아하. 이것이 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요. 연방정부 관할인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서 나온 프로그램 중에서 SBA에서 스몰 비즈니스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그 융자 해준 금액을 SBA에서 지정한 항목, 예를 들면 페이롤, 유틸리티, 렌트, 그리고 몰게지 인트레스트 이런 데 사용을 하면 100% 탕감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말이 길어서 그렇지 간단히 얘기하면 정부에서 주는 그냥 그 그란트예요. 프리로 그냥 뭐 그냥 공짜 돈이네. 네, 공짜 돈이에요. 업주들에게 주는. 그렇죠. 네. 대신 이제 뭐 공짜 돈이라고 해서 그냥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썼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의무는 당연히 따르겠죠. 네, 그런 것만 하면 무료가 되니까 모든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엄청나게 몰리게 돼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얼핏 듣기에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0명의 종업원들 고용을 하고 있다가 그 중에서 이번에 뭐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저 폐쇄가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4명을 내보냈다. 네. 그래도 줍니까? 나머지 7명에 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지급이 되냐면 융자금을 신청해서 내가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 5만 불을 받았어요. 그럼 받은 날로부터 8주. 받은 날로부터 8주 안에 페이롤, 유틸리티, 렌트, 렌트 또는 이제 몰기지 인트레스트가 왜 자꾸 들어가냐면은 이제 뭐 몰기지 그 렌트를 안 하고 자기 그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 거 했다가 또 다른 융자금이 계속 있어가지고 몰개지 페이만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걸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인트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지출이 된 것은 탕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금 받은 뒤로 8주 내 쓴 것만 그 뒤로 쓴 건 안 돼요. 또 그 전에 쓴 것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융자금을 받은 다음에 빨리 고용을 해라. 일을 하고 안 하고 우선 따라서 고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면 우리가
이 돈은 책임져 줄게. 네. 결국은 이것이 어떤 이코노믹 그 스트럭처, 고용의 스트럭처를 유지시키고 실업을 줄이고 어차피 이분들 실업이 되면 실업수당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막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나름대로 정부의 보육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PPP를 받으면은 어떤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제 5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네, 스몰 비즈니스는 이제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 융자는 SBA에서 100% 개런티하는 융자이긴 하지만 SBA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또는 SBA 랜더를 통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연락을 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이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수월하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SBA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SBA에서 간편화시켜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간편화시켜라. 그래가지고 거의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 평소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플한 프로시저를 거쳐서 융자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인타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네. 식당이라든지 네. 뭐 저건 업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네.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2020년 2월 15일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이 조건이 딱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아니 직원 한 명이면 한 달 월급 해봐야 예를 들어서 뭐 3,000불이라고 하면 3,000불에 2.5 7,000불이네. 그 7,000불 받으려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얼마나 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고용을 내가 그 직원을 2개월 동안 내가 유지할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작더라도 뭐 본인이 정시름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4.19 폭동 때 우리 그 왜 피마라는 데에서 그럼요. 한인타운에 이제 도움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신청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고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그걸 굉장히 간편화 시켜주더라고요. 그렇죠.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뭐 거의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보면은 상당히 정말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 미국 정부가 지금 취하는 조치가요. 지난 2008년 때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있었을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속도가 거의 8배 속도로 빨리 8배로? 예.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사실 금방 느낄 수가 있죠. 뭘 느끼냐면 3월 13일 날 그 선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뭐 SBA다 실업수당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게 조속으로 바뀔 정도로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오늘 방송 시작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뉴스 보내시는 분들조차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부가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왜 아침 저녁마다 뉴스가 달라 이렇게 컴플레인할 것이 아니라 이만큼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하우가 많이 쌓인 거예요. 미국 정부도. 예, 그것도 있고 만약에 이 사건이 미국에서 출발을 했다면 이렇게 대처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왔죠. 중국을 보았고 한국을 보고 아시아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이탈리아가 돌아가는 걸 보고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우리가 빨리 조치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신속하게 대처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빌려올 데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찍으면 돼요. 여기서 찍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결정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히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 페드에서 그냥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뭐 사실 우리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결정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PPP는 채무 면제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이고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PPP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아까 신청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신청해서 이제 그 받게 되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주 내에 그런 이제 페이롤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렌트, 인트레스트 이런 거로만 사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신청할 때 그런 거로만 사용하겠다라는 사인은 또 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자격이 그렇게 지출이 된 것을 8주가 지난 다음에 은행에 가서 신청하셔야 돼요. 나 채무 면제해 주세요. 네, 그러면 그 은행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약속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지출됐다라는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네. 그거는 뭐냐? 페이롤은 페이롤 레코드가 될 거고. 그렇겠죠. 그렇죠? 유틸리티나 렌트나 이런 건 그럼 인보이스나 뭐 영수증 인보이스 같은 있고. 거고. 네. 캔슬 책이라든지 네. 이런 걸 잘 올가나이즈해서 은행에 제출을 하면 은행에서 한 60일간 60일 내에 그걸 리뷰해 가지고 결정해서 알려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3만 불을 신청했는데 은행에 3만 불 다 받아줄 수도 있고 봤더니 한 5천 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2만 5천 불밖에 안 됩니다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본인이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근거, 증빙 자료 이걸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지금 다른 론, 뭐 EIDL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같이 둘 다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네, EIDL은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SBA에서 제공하는 융자인데, 스몰 네. 비즈니스를 위한 융자인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만 달러를 정부에서 SBA에서 돈을 융자해주고 돈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이건 또 PPP와 다른 거예요. PPP도 채무 면제지만 이건 SBA도 신청을 하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셀프 임플로이드고 관계없어 non-profit organization까지도 신청을 해요. 론을 신청하고서 1만 달러 어드밴스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1만 달러를 SBA에서 융자를 해주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공짜죠. 네. 그 이거는 어디다 쓰라는 돈이에요? 이거는 그 목적이 뭐 특별히 없고 이제 회사에 그 물론 이제 운영하는데 워킹 캐피탈로 써야 되겠죠. 네, 당연히. 네. 그런데 그 이제 왜냐하면 그 EIDL이라는 그 론 자체가 워킹 캐피탈을 위한 융자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워킹 캐피탈로 쓴다는 전제하에서 $10,000 1만 달러를 내가 융자를 받으면 SB에서 자동적으로 그냥 채무를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경비라도 괜찮다는 얘기네. 워킹 캐피탈이면.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가 발표하지 않았냐면 그거를 탕감해주는 대신에 무슨 자료를 제출해라라는 디테일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 네, 그러나 이제 워킹 캐피탈로 쓰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탕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0,000요? 예, 1만 달러.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했어요. 어느 누구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500명 이하의 비즈니스, 인플로이를 고용한 비즈니스는 해당이 되고 셀프 인플로이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비영리법인, 교회 같은 데도 돼요. 다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럼 1만 달러까지 워킹 캐피탈을 목적으로 쓰는 목적으로 돈이 융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면제를 해줄 때는 무슨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융자와 같은 융자로서 맥시멈 200만 달러까지 상환 기간이 최장 30년. 그리고 이자율은 3.75%까지 해서 융자를 해주는 론이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이에요. 이거는 SBA로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액, 그러니까 EIDL의 론 어마운트는 $10,000다. 그렇죠. 아니요. 론 어마운트는 $10,000가 아니라 맥시멈 200만 불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만 달러를 어드밴스로 미리 주는 먼저 거예요. 준다. 네, 먼저 주는데 그 돈을 안 갚아도 좋다. 그걸 안 받아줘도 좋다.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아니 그게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 캐러고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우리야 뭐 $1,200씩 준다니까 그것만 해도 감수덕지죠 뭐. 네, 자 융자를 다 받았습니다. 만일에 SBA나 이 은행에서 이거 탕감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1만 달러가 탕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탕감을 뭐 이래서 안 해준다 저래서 한다고 만약 뉴스에 나온다고 하면 또는 SBA에서 발표한다 그러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내가 해당이 안 돼가지고 융자를 했는데 융자를 받았는데 탕감이 안 된다. 그럼 3.75 이자 내면 돼요. 3.75%. 아, 그 다음에는 그냥 이자 내고 그냥 론으로 쓰시면 돼요. 하면 되는 거다. 그럼요. 예. 3.75%면 이자 비즈니스 융자죠. 되게 저렴하거든요. 싼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잃어버릴 거는 없다. 예. 뭐 3.75도 이자인데 그러면 융자가 필요 없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정말 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3.75% 이자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몰기지 이자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홈 몰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고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고 적어도 우리가 이 미국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경제 활동을 하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느 개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느 무슨 언론 보도가 혼자 떠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데 혹시라도 국가에서 정한 그 캐테고리에 안 들어가 있는 목적이 아닌 거로 지출이 되는 거로 인해서 내가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딜은 아니다. 왜? 3.75% 이자에다가 상환 기간도 최장이 30년인데 뭐 만불 30년 동안 갚을 일은 없겠지만 이제 좀 그래도 길게 충분한 조건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1만 달러만 융자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최고 200만 달러까지 융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 최장이 30년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30년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뭐 원하면 10년, 7년, 5년 또 뭐 15년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추후 SBA에서 론 신청 패키지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자세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왜 항상 은행에서 론을 한다 뭐 하면은 걱정이 되는 게 정말 나의 크레딧이나 이런 것을 인정을 해서 정말 줄까? 이런 게 이제 가장 이제 뭡니까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도 무슨 당신은 자격이 좀 안 되는데 크레딧이 나빠서 안 되겠는데 뭐 이런 건 없어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PPP 론에 관해서 그 SBA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크레딧 체크를 별도로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borrower's certification. 그게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뭐 2020년 2월 15일 현재 비즈니스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도 고용하고 있었고 뭐 등등등등 해서 나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으로 쓸 거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쭉 한 게 있어요. 거기 다 이니셜을 해가지고 밑에 사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믿어라 은행에서. 더 추가적으로 뭐 달라 뭐 확인할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SBA가 평상시 융자를 할 때는 은행에서 보통 그 뭐 70%그 뭐 그렇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융자금에 대해서 그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SBA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커버 손해를 막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장려할 목적이죠. 키울 목적이죠. 근데 이번에는 100% 보장을 했으니까 은행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돈을 은행이 책임질 필요가 없네.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아예. 100% 보장이니까. 그렇지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죠. 뭐가 있냐면 그 은행이 기본적인 그 SBA에서 얘기하는 것과 은행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가 있어요. 융자를 할 때는 이 정도는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 자체 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필요한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리뷰한 다음에 결정을 해주는 거죠. 금액을. 그 다음에 페이롤 계산해서 이게 PPP 같은 경우는 페이롤 코스트의 2.5배인데 그 페이롤 코스트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이런 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 페이퍼워크를 해야 되잖아요.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SBA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10명, 5명, 5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은행에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그 컴플레인이라면 컴플레인이고 질문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게 뭐냐면 은행에서 클로즈 했대요.
더 이상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네 캐파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이런 그 미국의 주류은행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지금 뭐 수백만 뭐 엄청날 거 아니에요. 네, 네, 전국적으로 그렇죠, 체인망이 그렇죠. 있으니까. 뭐. 그런데 우리 이 그 한인뱅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한인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각 지점마다 지점장님들은 지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네, 그 정도로 바쁘실 거고 그리고 뭐 SBA 디팔먼에 있는 사람으로만도 감당이 안 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커머셜 융자 담당한 사람, 뭐 몰기지 담당한 사람 그래서 융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트레이닝 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마지막에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커버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도 지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거기다가 뭐 이걸 해가지고 은행이 뭐 엄청나게 수입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피는 그 SB에서 다 지급을 해줘요. 네, 그 뭐 그 35만 불까지는 뭐 5%뭐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융자 수수료를 그 신청자가 부담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SB에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해주고 그 은행은 그 신청 대행해주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은행이 어떻게 할지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SB에서 발표한 그 공지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CPA들도 아주 골치 아파요. 지금 CPA들끼리도 연락을 잘 못하는데 지금 아까 질문하셨을 때 텍스진도 이제 뭐 마감도 연기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있지 않겠냐는 뉘앙스의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바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그 융자 신청 서류 준비를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CPA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컴 텍스를 해야 되고 이거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직원들한테 급료를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손님들한테 차지하기가 너무 또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프리 오브 차지로 저희가 하는 거로 결정을 초창기에 해버렸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뭐 피 받는 거가 너무 불편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데 어느 회계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파워가 없고 그러면 정말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은행 같은 데 하고 은행에서 그런 것을 좀 밝혀서 신청 수수료 이렇게 들어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뭐 수수료 이렇게 지급하겠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좀 더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융자 브로커라든지 에이전트 분들이 편안하게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도 편안하게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PPP건 뭐 EIDL이건 다 정부가 그냥 돈을 주겠다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조건으로 거부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뭐 제가 국가 정책 기반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지금 이거를 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콜랩스 된 다음에 다시 리커버를 하려면 이 돈 가지도 안 된다고 판단할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녹음하고 있는 게 목요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목요일 아침까지 정부에서 받은 1,200달러를 받았다라는 분은 아직 안 계세요. 보면은 뭐 금요일 정도부터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 1,200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십시다. 이 1,200달러가 많은 분들을 기다리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 처음에 발표할 때는 날짜까지 명시를 했었어요. 4월 6일. 물론 이것은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뭐 웹사이트에서 공지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워싱턴 정가에 있는 주요 언론들은 이제 정부가 빠르니까 이제 그런 주요 언론사를 통해서 막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짜가 좀 이제 조금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좀 늦춰져서 4월 중순쯤 될 거다.
그래서 날짜가 또 16일부터다, 네. 뭐 13일부터다, 막 그냥 뭐 나중도 추측성 보도인지 뭐 뭘 근거로 했는지 뭐 계속 보도돼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그때쯤 나올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4월 오늘이 8일인가요? 네. 8일, 오늘 4월 9일 오전 목요일 아침이잖아요. 네, 지금. 네, 네. 네, 그런데 그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USA Today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뭐 정부에서 발표한 건 아닌데 네. 4월 9일, 4월 10일이면 첫 그룹이 받는다. 그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들은 받게 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 대상은 약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가 될 거다. 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5천만 6천만 속에는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미 은행 계좌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 라우스로 해서 그대로 입금이 될 거다. 네. 라고 USA Today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만약에 이 말이 맞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아마 주말부터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이미 받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아직 은행 밸런스 체크 안 해보셨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양한 정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뭐 아직 혜택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업수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Economic Impact Payment 1,200달러 받는 것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PPP 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PPP 론 그것도 신청하는 과정이지 누가 융자를 받았다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EIDL, EIDL 론 중에 1만 달러 어드밴스 받는 거, 뭐 채무 면제해 준다 해서 신청을 막 불이나게 했는데, 거기다 더군다나 뭐 선착순 이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 오냐 이게 되게 궁금하죠.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Economic Impact Payment은 이제 뭐 USA Today에서 발표한 게 맞다고 하면 9일, 10일부터 받게 되실 거고요. 이 그룹이 나눠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인컴 텍스 리턴 상에서 자기의 은행 계좌를 넣어서 제공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주로 리펀드를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세금을 내셨던 분들은 그 정보를 제공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연방국세청에서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정보를 입력하게끔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국세청에서는 정보가 있는 건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하는 사람은 2차로 보내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계획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조차도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수표로 받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뭐 5월 달이 될 수도 있고 6월 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번에 신청해서 못 받는다 해서 이걸 두면 못 받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2020년 내내 받으실 수 있어요. 올해 내내. 그 다음에 1만 달러는 원래 처음에 공지가 어떻게 됐냐면 within 3 days 3일 안에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익사이팅 했죠. 그 3일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3일은 고사하고 5일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막 속이 타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SBA에서 의지는 빨리 그 지급을 해주고 싶었으나 시스템이 쉽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고 너무 폭주됐고 그다음에 지금 모르긴 몰라도 SBA에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자기네 버젯이 예를 들어서 뭐 100 빌리언이다 또는 뭐 10 빌리언이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젯이 넘어섰으면 선착순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청 들어온 순으로. 그런데 지금 그 연방 정부에서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들어간 그 버젯을 더 늘리자. 이 안이 지금 이제 통과될 것 같거든요. 결정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일부 거기 또 배당이 좀 돼서 자칫하면 버젯이 오버돼서 그 못 받게 되실 수 있는 분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뭐 정부 보조금을 누가 받느냐 뭐 못 받느냐 뭐 이제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나는 받는구나, 나는 못 받는구나 이런 걸 아실 텐데 지금 가장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바로 SSI를 받는 분들 같아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어떻게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이제 뭐 우리가 표현은 저소득층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냐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 없었던 사람도 자기네가 이제 웹사이트에 올리면 이름, 소셜 번호, 부양가족 누군가 나를 클레임했는지 안 했는지 클레임했으면 안 돼요. 네. 예, 그거하고 은행 정보를 넣으면 돈을 입금시켜주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포기하긴 이르고요. 아하.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시는 것도 조금 이르고요. 네. 연방 정부에서 그런 이제 그 인포메이션이 공지가 되면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방 정부에서 발표되는 많은 정보 속에는 아주 클린하게 이건 확실하다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건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중간쯤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 받게 되는 거고 내가 뭔가 트라이하면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놨으니 들어와서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문을 들어가는 노력은 내가 해야 되죠. 그 표현이 참 좋네요. 네. 정부가 지금 문을 열어놓고 들어와서 가져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직접 가져올 사람은 우리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문 앞에서 내가 들어갈까 말까 하지 말고 열렸으면 일단 들어가 보신 다음에 거기서 보고 당신은 자격이 안 돼 도로 나가시고 그러면 그때 나오시면 되고 그런데 들어갔는데 내가 자격이 됐어 난 몰랐는데 그럼 받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정부에서 고지되는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트라이 해보시고 그리고 뉴스를 이제 귀를 기울여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팔로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안병찬 CPA께서는 직접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뭐 많은 인포메이션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별 말씀이요. 계속 열심히 새로운 뉴스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안병찬 CPA를 모시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도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